신기한 나라 직장 내 괴롭힘 6화. 정신질환 산재 기준, 회사 말 믿지 마세요. 직장 문제로 병원을 찾으면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바로 회사 일이랑은 상관없어요. 라거나 산재는 어려울 거예요. 같은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재해, 특히 정신질환 관련 산재. 인정 여부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회사나 상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식 심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법률과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의 의견 또한 심사 과정에서 제출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간주될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리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설득하더라도 그들의 말은 최종적인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입장을 넘어선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일반적인 신체적 상해와 달리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 4가지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매우 면밀하게 판단합니다. 첫째, 업무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정신적 압박의 강도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업무 환경 자체가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량, 높은 직무 요구도, 낮은 직무 자율성, 사회적 지지 부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법적으로 인정되는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임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건의 강도와 지속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정신질환은 단발적인 사건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나 동료로부터의 지속적인 폭언, 모욕 따돌림, 혹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지시나 업무 배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성희롱처럼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단발성 사건 역시 정신적 외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가에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에는 업무 관련 사고의 심각도, 폭언 폭력성 희롱의 심각도, 업무량 업무질 변화의 심각도, 직장 내 갈등 심각도 등 11가지 기준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와 증상 발생 시점 간의 인과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정 업무상 사건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시작된 이후 정신적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명확한 시간적 순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학적인 진단과 함께 업무 환경 변화와 정신, 건강 문제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우울감이나 불안감과는 구별되어 업무상 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건강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전에는 특별한 정신 건강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업무 환경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기존에 가볍게 앓고 있던 증상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는 개인의 취약성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현 또는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기준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업무와 건강 악화 사이의 명확한 연결성, 즉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단순히 힘든 감정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의학적으로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직장 내 정신질환 산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오해는 원래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라거나 개인 문제 아니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업무상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전형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 자체보다는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즉, 아무리 예민한 성격을 가졌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특정 사건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 정신적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면 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개인의 특성 및 가족력 등 업무 외적인 요인도 검토하지만 주된 초점은 업무상 요인이 질병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는 산재 인정을 그토록 부정하는 것일까요? 회사가 산재 인정을 쉽게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재가 인정될 경우 회사가 법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장 환경 개선, 징계 조치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와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도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초기 대응에서 보통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곤 합니다. 첫째, 해당 문제를 개인적인 성격 문제나 사적인 갈등으로 설명하여 업무 관련성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둘째, 업무상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부인합니다. 셋째, 해당 근로자의 고통을 단순한 스트레스로 치부하며 심각성을 경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며 최종적인 산재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판단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첫째, 진료 기록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 진단서, 소견서, 약물 처방 기록 등은 질병의 존재와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와의 상담 기록, 임상심리 검사 결과 등은 근로자의 심리 상태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업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괴롭힘이었는지 폭언, 따돌림, 부당, 지시 등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넷째, 시간 흐름에 따른 정리입니다. 괴롭힘이 시작된 시점, 증상이 발현된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부터 힘들어졌는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괴롭힘 발생 날짜, 장소,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심리 상태 변화 등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반복성과 경과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동료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불법 녹취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사 반응이 현실의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단계에서 회사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무책임한 태도에 위축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 및 인정 절차는 회사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회사 밖의 공식 기관에서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즉 회사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말만 믿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일반적인 신체 산재보다 입증이 더 어렵고 승인율이 낮은 편이지만 신청 건수 및 승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적절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바로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